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대구 김왕의 센터장님의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대구 대응 및 지원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대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커뮤니티 경제 단장 김왕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전국에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3개가 추가로 조성되어 전체 13개 센터가 확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와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각 센터에 50개 입주기업이 있고요. 저희는 이 50개 입주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의 창업 또는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성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우려와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과연 우리 창업 지원기관 그리고 중간 지원기관들은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그 방향 설정에 대해 좀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우리 대구 경북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해서 지역 차원에서 우리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례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준비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은 타 지역도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점 그 2월 이후에서부터 3, 4, 5월 굉장히 더욱더 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실제 대구 센터의 입주기업 당시 어떤 피해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올해 2월에서 10월까지의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된 그러한 기업들의 어떤 비율이 무려 74%나 되었습니다. 저희 입주 기업은 총 50여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거의 37개 기업이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거래처와의 내용들이 파기되거나 혹은 향후 예정되었던 그런 거래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취소되면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대구 센터의 입주기업 어떤 업종과 그리고 주력하는 사업 내용의 어떤 특성에서 조금 연관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이나 타 센터보다 저희 지역의 입주기업이 교육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교육 문화예술 그리고 서비스 영역과 같이 이런 사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영역들이 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약 한 70%를 상회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역은 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언택트 상황에 대한 부분들로 실제 이 대면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성장지원센터는 어떠한 방향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이 맞춤 형식의 지원을 할 것인가 새롭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그 관계자들의 이 심리 불안 그리고 이런 불안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혁신적인 부분 도전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소통과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조성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좀 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소셜 벤처 이 스타트업들은 보다 경영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필요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와 고민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일반 기업보다 우리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 사회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용이라든지 판관비 등과는 또 별개로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비용이 계속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 스타트업들이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의 영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들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에 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시급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어떤 혁신적 발상 전환과 그리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익 모델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세 가지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각 지원 활동을 좀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Environment Change, Resource Change 그리고 Management Change라는 세 가지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 활용하고 이용했던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전환하며 혁신을 추구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타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환경에 대한 변화, 전환,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경영 상황을 좀 타개하는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대표님들과 그리고 구성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 입주기업들의 상주 공간 그리고 부대 시설을 좀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 공간 기반의 지원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시에 다들 좀 침체된 분위기 그리고 센터의 문이 열려 있어도 사실 대면하고 또 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횟수도 줄고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전환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물리적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바꿔보자. 우리 입주 기업들이 센터에 방문하고 또는 새로운 공간 좀 일할 만나는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뭐 인사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한번 바뀌었네요 하고 뭐 눈웃음 정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좀 고민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 입주 기업 중에 또 조경이라든지 원예 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함께 공간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실제 우리 이 입주 기업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부분에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 혹은 구성원들에 대한 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대표들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좀 체감하고 있는 어떤 위기 의식과 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격차가 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디 토로할 때도 없고 또 대표님들의 어떤 우울함 이런 부분들은 날로 좀 심해지는 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우리 조직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좀 더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디에 토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활용하고 그리고 또 확보되어 있는 자원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좀 확산하고 지금 현 상황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저희가 좀 파악해서 그러한 자원을 가진 기관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B를 재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 활동상 그리고 현재 필요한 자금에 대한 어떤 용도 그리고 그 수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거나 또는 연계할 수 있는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 풀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기관 그리고 전문 지원기관 기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가용 정하는 풀을 확보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다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연계가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멘토링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 7월까지의 저희 입주기업 50개사에 대한 전체 지원 연계 건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건에 한 21억 원 정도 금액에 대한 자원 연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용도는 사업화 자금 그리고 일자리나 고용 안정 자금 또 시범 사업이라든지 어떤 위탁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연계를 위한 멘토링이라고 하는 부분, 저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성장지원센터에서 좀 주력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 자금 연계 혹은 자원에 대한 연계를 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한 그리고 각 기업 사업에 대한 환경 분석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외부 자원 역량 동원 역량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진단 등에 대한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실제 그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과제라든지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시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가 없기에 어떠한 파트를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면 R&D, B&D 혹은 그 자금 용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의 용도를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기업 개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보다 보니 기업에서 그동안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앞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자금들이 정말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한가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주 기업들은 좀 학습하면서 또 준비하는 경험을 같이 한 내용상의 좀 정성적인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들이 어떤 시장과 이 고객 중심 이러한 수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명분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기관과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은 좀 더 확대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또 다른 차원으로는 앞서는 자원에 대한 연계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입주 기업들 스스로가 좀 자발적이고 그리고 연대 협업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좀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예로 올해는 우리 문화예술 업종의 이 창업 기업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그 당시 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업종이었습니다. 실제 3, 4개월 매출액이 거의 전무했고요. 이후에도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 기업들 그리고 뮤지션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입주 기업들과 관계되는 관계자분께서 저희 센터에 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주 기업들이 이 상황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더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공동의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그 입주 기업들이 다 하고 저희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의 좀
소통을 하거나 우리 중간 지원 기관이 또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실제 이후에 힘을 내어 그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각종 방송에 노출도 되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 확산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대구 경북 문화예술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또 기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공간도 그러한 연계되는 고리에서 공간이 또 마련되고 또 이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체인지라고 하는 파트에서 지금 언택트 시대 상황에 우리 입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상황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대표 또는 리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과 함께 그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비전 수립 워크숍을 각 기업별로 진행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을 함께 했고요. 저희 그 대구센터 입주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그 온라인 화산 전용 공간에 대한 구축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 온라인 화산 전용 그 공간을 좀 확장시키고 지원하는 부분에 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좀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입주기업들이 좀 더 잘 활용하고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도 함께 좀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기업들이 좀 회의라든지 혹은 비대면에 대한 이 사업 준비, 그리고 실행, 교육 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 전년도 대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그 전년도 대비 고용 인원에 대한 전체 합계는 10% 이상 증가된 통계치를 나타냈고요.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라고 하는 비율도 약 15%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 증가된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성과를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어떤 작은 지원이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기관들과 함께 모색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 차원에서 고민 그리고 연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러한 부분들의 마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라든지 우리 입주 기업들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고 또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고 중간 지원 기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주체들이 과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도 겪지만 이 연대 협력하고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원래 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행보들이 긍정적 효과, 시너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기업의 정체성 혹은 우리 조직, 기관의 정체성을 봤을 때에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연속적인 활동으로서 명분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가져가면서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후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